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지역인재 육성 스마트 베뉴 아카데미 스마트 베뉴와 스마트 홈 강의를 맡은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의 박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스마트홈의 개념과 스마트홈 시장의 국내외 기술 동향, 그리고 스마트홈 시장의 산업 동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스마트홈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다가오실 수 있는 그런 개념이긴 한데요. 실제로 우리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기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강의는 편안하게 받아들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스마트홈의 개념입니다. 스마트홈이란 우리가 일반적인 가전제품을 자동화시켜서 그것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택이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것을 간단하게 일컫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스마트홈의 개념은 이 원격 기기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개인이 들고 계시는 원격 기계, 대표적인 것이 스마트폰이 있겠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앱을 이용을 해서 집 안에 있는 기계들을 하나하나 자동적으로 컨트롤하는 그런 기능을 탑재한 기계를 우리가 스마트홈 기계라고 일컫습니다. 이 스마트홈이 왜 중요한 개념이냐? 우리가 지금까지는 가사노동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집에 와서 빨래를 한다거나 설거지를 한다거나 요리를 한다거나 하는 활동들이 굉장히 우리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활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마트홈 개념이 도입이 됐고 스마트홈에 걸맞는 가전제품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특히 가정주부들의 가사노동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어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존에 여러분 우리 어머니 할머니 시대에는 일일이 다 바느질을 한 땀 한 땀 하시면서 옷을 만들어 하시고 기워 주시고 하셨는데 지금은 약간 발전된 개념이긴 했습니다만 기계적으로 재봉틀이 발명이 되면서 주부들의 이 바느질 노동을 감소시켜 준 것처럼 일반적인 설거지, 요리, 그리고 청소와 같은 그 가사 노동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기존에 빨래, 설거지, 청소에 들이던 그 시간들을 다른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면서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같이 머무르는 공간의 어떤 퀄리티가 좋아지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는 낯선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왔을 때 이 사람이 누구인지, 그 다음에 만약에 혹시나 집에 도둑이 들었다면 이 도둑이 언제 들어왔는지, 우리 집에서 무엇을 가져갔는지를 일일이 다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었는데요. 스마트 홈 시대가 되면서 자동 CCTV, 그 다음에 자동 보안 장치들이 발명이 되면서 도둑이 들어왔다면 언제 들어왔는지, 그리고 와서 무엇을 가져갔는지, 어느 방에 들어와서 어떤 물건을 만지고 갔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일일이 다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보안성도 향상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냉난방 시스템을 자동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그리고 사용자의 행동 패턴에 따라서 전기, 가스 등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예측하는 그런 아주 똑똑한 가전제품들이 출시가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스마트홈 시대에는요, 더욱더 편리해지고 더욱더 안전하고 더욱더 효율적인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스마트홈 기술의 핵심에는 우리가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IoT라고 부르는 사물 인터넷 기술이 아주 핵심 기술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도 이 사물 인터넷 기술이 하나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애플의 시리, 구글의 헤이 구글, 또는 삼성의 빅스비 같은 음성인식 비서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서 정보 검색을 하거나 동영상을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하는 그런 행동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와이파이 또는 블루투스 또는 직비 또는 RFID 같은 근거리 통신망 기술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 집의 가전제품을 하나하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갖춘 스마트폰들이 이제 여러분들 손에 다 각자 들려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인 화두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스마트 홈의 개념은요,
1950년대 SF 소설에서부터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에 우리 소설에서도 자동화된 집이라는 개념에 따라서 집이 자동적으로 냉난방 조절을 해주고 집에 있는 로봇들이 알아서 음식을 해주고 설거지를 해주고 청소를 해주는 이런 개념들이 이미 SF 소설에 많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특히 우리 이정문 화백의 1965년의 만화를 보시면요, 여기 서기 2000년대의 생활 이모 저모라고 했는데 지금부터 1965년이면 약 55년에서 60년 정도 전의 상상입니다. 자, 앞으로 우리의 생활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집에서 치료를 받고 공부도 집에서 하고 부엌에서 어머니가 요리를 할 때 오늘의 메뉴를 화면을 보면서 레시피를 보는, 자, 이런 모습 지금 우리에게는 매우 친숙한 개념입니다만 1965년도면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이승만 대통령 하야하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갓 대통령에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적 상황, 기술적 상황도 그다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50년 뒤면 이런 시대가 충분히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측이 되었었는데, 여기를 보시면 지금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집에서 치료를 받는 원격 진료, 공부를 집에서 하는 원격 강의, 그리고 이런 레시피를 연구하는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전혀 낯선 모습이 아니라 매우 친숙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게 될 겁니다. 이런 개념들이 우리가 홈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이러한 홈 오토메이션의 개념은 서양에서는 1960년대 그리고 70년대부터 PC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과 그 다음에 자동화된 가전제품, 예를 들면 식기세척기, 그리고 자동 청소기, 진공 청소기 같은 이런 기계들이 빠르게 보급이 되면서 이러한 자동화된 집의 개념도 같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어서도 1980년대에는 이런 가전제품을 이용한 업무의 자동화, 그리고 일상생활의 자동화 개념이 계속 확대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인구 1980년대부터는 전 세계 인구가 고령화 시대로 접어드는 것이 예측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량 생산 시대에 접어들게 되면서 기존의 제조업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대기 오염, 수질 오염, 이런 환경에 대한 두려움, 인식들이 계속 확산이 되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 서스테너빌리티라고 부르는 지속 가능한 환경의 문제들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존에 단순 반복했던 일들을 기계가 대신을 해주는 단순 자동화의 개념뿐만 아니라 기계들끼리 서로 연동되어서 스마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연결성, 커넥티비티의 개념까지 확대가 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인터넷이라는 개념이 일상생활에 자리 잡기 이전이고 PC는 많이 보급이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인터넷 용도로 PC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각자 개별 컴퓨터에서 엑셀 작업을 한다거나 문서 작업을 하는 정도 수준에서 컴퓨터를 활용하는데 그쳐 있었던 것이죠. 본격적으로 이러한 스마트 홈의 개념, 홈 오토메이션의 개념이 확대가 된 것은요, 2000년대 이후에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었고 그 전에 1900년대 이후에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인터넷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서 드디어 PC 간에도 멀리 떨어진 사람들 간에도 이메일을 주고받는다거나 음성 통화를 주고받는 이런 연결성이 확보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시대가 되었고, 2000년대 이후에는 특히 2007년 이후에 우리 아이폰이 출시가 되면서 유선 인터넷과 무선 인터넷을 이용한 기계 간의 연결성이 본격적으로 대중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RFID, 그 다음에 블루투스, 와이파이 등을 이용을 해서 개별 가전기기를 스마트폰 한 대로 모두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심지어 우리 스마트폰은 집 밖으로 들고 나가도 계속 인터넷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집의 냉난방까지
가스, 그 다음에 식기세척기 등을 일일이 작동시키고 멈추게 하는 이런 외부 컨트롤도 가능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의 현재 스마트홈 시장에서 어떠한 기계들이 출시가 되었고 판매가 되었고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마트홈 시장의 기술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홈 시장의 기술 동향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 세계적으로도 날씨 알림, 그리고 보안, 그리고 실내 온도 조절, 냉난방, 그리고 조명 조절의 기능을 가진 기계들이 많이 출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집 전체로 보시자면요, 아침에 여러분들 일어나시면 스마트 기계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인님, 지금 날씨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또는 지금은 맑지만 오후에 비가 올 예정이다 라고 예보를 알려주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바깥 기온은 몇 도입니다 라고 알려주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음성 명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 동네의 날씨를 알려줘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오늘은 조금 멀리 출장을 가실 일이 있어요. 서울에 사시는데 오늘 공주까지 출장 계획이 잡혀 있는데 서울과 공주의 날씨가 다를 것 같다 라고 예상이 되면 여러분들 스마트 기기에 오늘 공주 날씨는 어때? 라고 물어보시면 서울의 날씨와 공주의 날씨를 비교해서 알려주는 그런 기능도 스마트 기기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실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냉난방이죠. 그래서 실내에 미세먼지가 너무 많다거나 하면 공기청정기를 돌려준다거나, 또는 너무 춥다라고 하면 실내 기온 좀 올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보일러를 틀어준다거나, 너무 덥다라고 하면 에어컨을 가동을 해주는 그런 기능도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조명 같은 경우에는 켰다 껐다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밝기 조정을 통해서 너무 밝으면 밝기를 줄여줘 라고 음성 명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거실에서 영화를 보실 때 약간 어두운 상태에서 영화를 보실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쓸 수가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은 우리 근거리 통신인 와이파이 또는 블루투스, RFID 등등의 근거리 통신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스마트 타블렛이나 스마트폰, PC 등을 이용을 해서 제어를 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는 이 스마트 TV 라고 하는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면서 스마트 TV에 달린 리모컨의 음성 명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가전제품을 하나하나 일일이 제어를 하시고, 또는 자동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간별로 우리가 우리 집안에서 어떤 스마트홈 기계들을 사용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기 지금 우리의 거실에 한가운데 벽면에 붙어 있는 이 기계는 실내 온도를 알려주고, 또는 실내 온도를 높여주거나 낮춰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기계입니다. 당연히 실내의 공기질을 센서를 통해서 측정을 하면서 만약에 실내의 공기가 너무 나쁘다라고 하면 공기청정기를 자동적으로 작동을 시켜주는 기능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CCTV, 그리고 스마트 오디오, 스마트 허브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동작을 일일이 체크를 하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음성 명령을 내리는 것을 이 스마트 오디오나 스마트 허브가 일일이 캐치를 해서 온 집안의 스마트 기계를 컨트롤하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스마트 멀티탭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기능이 내장되어 있지 않은 기능을 이 멀티탭에 연결을 하게 되면 아주 단순하지만 이 기계를 껐다가 켰다가 할 수 있는 전원 제어 옵션을 달고 있는 멀티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출시되어 있는 이런 기능들은 이런 제품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실내 온도를 알려주거나 조절을 하는 이런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는 기계가 여기 좌측 상단에 있는 기계에 해당이 되겠고요. 이 기계는 당연히 실내 온도가 현재 몇 도인데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외출을 했다가 돌아올 경우에 내가 몇 시쯤에 돌아올 것이니 몇 시쯤에 실내 온도를 몇 도로 맞춰달라 라고 하는 예약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와 연결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예약을 깜빡 잊고 외출을 했을 경우에 바깥에서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실내에 내가 지금 집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밖이 너무 추우니까 집 안의 온도를 몇 도로 맞춰줘 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원격 조절 기능도 갖추고 있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 CCTV인데요. 이 CCTV 같은 경우에는 모션 인식을 한다거나 소리 인식을 한다거나 또는 진동 인식을 통해서 집 안에 외부인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 외부인들의 동작과 소리를 다 인식을 해서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으로 푸시 알람을 보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출시된 이 CCTV 같은 경우에는 가족 얼굴을 하나하나 인식을 하는 안면 인식 기능까지 가지고 있어서 지금 집 안에 돌아다니고 있는 움직임이 이것이 가족들의 움직임인지 또는 처음 보는 외부인의 움직임인지도 감지를 해서 만약에 외부인의 움직임이 한 번도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았던 사람의 움직임이 집안에서 감지가 됐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주는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실제로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왔지는 않더라도 창문이나 문을 통해서 들어오려는 시도만 하다가 실패하고 돌아갔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그 창문 또는 문의 미세한 진동의 인식까지 CCTV에서 감지를 하고 경고 메시지를 보내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상들은 이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서 최근 한 달 정도까지 또는 2달 정도까지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는 기기들이 많이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정에서 쓸 수 있는 기계 중에 가장 핵심은 이 오른쪽 사진에 있는 스마트 허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스마트 허브는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태블릿의 어떤 확장된 버전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평소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찍어 놓은 사진을 포토프레임으로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귀여운 자녀들 또는 부모님과 찍은 가족 사진 또는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서 찍은 풍경 사진들을 이 사진 액자처럼 자동으로 넘어가게 하는 슬라이드 기능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음성 인식으로 오늘 날씨 어때? 라고 물어보게 되면 오늘의 최고 기온은 몇 도, 오늘의 최저 기온은 몇 도이고 현재 기온은 몇 도이며 오늘은 비가 올 예정입니다. 또는 눈이 올 예정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똑똑한 스마트 비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나 뉴스 읽어줘 라는 명령을 하게 되면 이렇게 현재 가장 핫한 뉴스들은 어떤 뉴스들이 있습니다 라고 읽어준다거나 또는 홍콩, 유럽의 주식시장은 어땠는지 하는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일일이 다 맞춤 제공을 해주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여러분들 출근하실 때 오늘 직장까지 어떤 길을 통해서 가야 되는지 헷갈릴 때가 많으실 텐데 그럴 때는 오늘 직장까지는 어떤 길로 가면 될까? 라고 하게 되면 우리 구글 또는 카카오에서 이 길로 가시면 빠릅니다 라고 하는 길 안내 기능까지 사전에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이 바로 이 스마트 허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스마트 허브에서 화면만 제외를 하시면 스마트 오디오가 되고요. 이 스마트 오디오들이 제공하고 있는 똑같은 기능들의 이 스마트 허브도 똑같이 제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주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주부님들 가장 하루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공간이 바로 주방이 되겠습니다. 주방에는 냉장고, 그 다음에 쿠커, 그 다음에 오븐 레인지 등등이 있을 것이고요. 당연히 여기에 스마트 허브가 또 빠지면 섭섭하겠죠. 스마트 허브에서는 아까 우리 보셨던 이정문 화백의 만화에서 보셨던 것처럼 스마트 허브에서 오늘 내가 파스타를 할 건데 알리올리오 파스타 레시피 좀 알려줘 라고 하게 되면 스마트 허브가 자동적으로 구글에서 또는 네이버에서 레시피를 검색을 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파스타를 만드시면 됩니다 라고 알려주는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특히나 요리를 하시게 되면 특히 찜 요리 같은 경우에는 시간 맞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5분 뒤에 알람 알려줘 라고 하게 되면 5분 뒤에 스마트 허브에서 5분이 경과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타이머 기능을 통해서 찜 요리를 맛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출시된 이 스마트 쿠커들 또는 이런 기계들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오븐들은
음식을 넣고 최근에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전자레인지나 오븐에도 대부분 이런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잘 쓰지 않은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많이 잘 쓰고 있는데 안에 음식의 종류를 넣고 내가 원하는 시간 그리고 내가 원하는 굽기의 정도를 입력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음성 인식만으로 찜닭 요리라고 하게 되면 이 오븐이 알아서 찜닭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간중간에 이 오븐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타거나 너무 많이 바짝 굽게 되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를 위해서 옆에 이렇게 수분을 같이 조절을 할 수 있는 물탱크도 같이 탑재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분들 키우신 경우에는 갓난아기 키울 때 여러분들 분유 어떻게 타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또는 우리 삼촌 이모들이 갓난아기를 낳아서 키울 때 어떻게 키우는지 혹시 옆에서 유심히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통 갓난아기에게 분유를 먹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물의 온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왼쪽 위에 보시는 스마트 커피 포트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커피만 내려주는 기능이 있는 게 아니고요. 물의 온도 조절 기능까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기 와이파이를 통해서 외부에서 컨트롤을 해서 지금 내가 들어가니까 집에서 들어가자마자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게 준비해줘 라고 하면 갓 내린 따뜻한 커피를 집에 들어오자마자 마시게 해주는 그런 기능도 갖추고 있고요. 동시에 밑에 주전자만 물통으로 교체를 하시게 되면 물을 내린 후에 그 물의 온도를 적정 온도, 아이에게 먹일 수 있는 적정 온도가 37도에서 38도 정도 되는데요. 그 온도로 밤새도록 유지시켜주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 아래에 요 쿠커, 우리가 보통 밥통이라고 부르는 이 밥통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세계적으로 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 많습니다. 제가 따로 상호를 언급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잡곡밥, 백미 또는 약밥 등등의 여러 가지 요리들을 이 안에서 떡도 만들 수가 있고요. 찜 요리도 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이 밥통 하나에서 수십 가지 요리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출시가 되어 있고요. 특히나 이 밥통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와이파이를 탑재를 해서 여러분들이 쌀을 불려서 넣어 놓으신 다음에 아침에 맞춰서 새벽에 몇 시쯤에 가동을 해줘 라고 음성 명령을 내리게 되면 새벽에 4시 반쯤에 자동으로 알아서 밥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부님들은 굳이 새벽에 일어나서 조리 버튼을 누르지 않고도 아침에 7시쯤에 일어나시면 맛있는 밥이, 갓 지은 밥이 완성되어 있는 그런 생활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우리 삼성이나 LG 같은 대형 가전 업체에서 출시한 이 스마트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음성 명령을 이용을 해서 이 안에 물건들을 탐지하고 제어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물건들을 냉장고 내부에 달린 카메라로 하나하나 스캔을 하면서 지금 생수가 떨어졌다 그러면 생수를 자동적으로 주문을 한다거나 또는 지금 간장이 떨어졌다 그러면 간장을 자동으로 주문하는 이런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냉장고에 각 실마다 냉장 1칸, 냉장 2칸, 냉동 1칸, 냉동 2칸 해서 같은 냉장칸이라도 온도를 다르게 할 수 있고 같은 냉동칸도 온도를 다르게 해서 음식에 맞는 온도에 따라서 보관 온도를 서로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우리 코로나 팬데믹 시대 이후에 집에서 홈트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렇죠? 자, 공간별로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근에 이 홈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여기 있는 스마트 기기를 보시게 되면 굳이 여러분들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피트니스 클럽을 가지 않으시더라도 집에 TV로 전송이 되는 이런 피트니스 프로그램,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PT 선생님이 하시는 이 동작을 하나하나 따라 하시게 되면 재밌고 신나게 집에서 웨이트 트레이닝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자전거에 달린 이러한 모니터 화면과 이 자전거 페달에 달려있는 센서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 내가 집 안에서도 예를 들면 프랑스의 자전거 대회 경기 코스를
밟을 수 있는, 전 세계 유명한 자전거 트레킹 코스를 달려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신나게 자전거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 침실로 가시게 되면 우리 침실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먼저 안락하게 편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이 필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 허브,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스마트 공기청정기라든가 선풍기 등을 이용을 해서 잠잘 때 편안하게 온도와 습도를 조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갖춘 기계들이 많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안을 위해서는 출입문에 스마트 도어락이라든가 또는 도어벨, 그리고 CCTV 등을 이용을 해서 외부인들이 침입을 하려고 시도했던 흔적이 있는지를 녹화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단순히 택배 배달해 주시는 분께서 왔다 가셨다라고 한다면 이분이 몇 시에 왔다 가셨는지, 그리고 이분이 물건을 어디다가 두셨는지를 일일이 다 확인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스마트 도어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일일이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열쇠를 돌리거나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이 근처에 있게 되면 자동적으로 주인님이 오셨구나 라고 하면서 도어락이 자동으로 열리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도 대부분입니다. 특히나 이 CCTV 같은 경우에는 모션 인식 기능과 외부인을 따로 안면 인식을 해서 알림을 하는 기능,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 안에서 TV를 보다가 갑자기 외부의 CCTV를 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그 TV 또는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으로 그 영상을 전송해 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과 연결이 되게 되면 녹화된 영상은 최근 한 달 또는 두 달까지 클라우드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는 그런 기능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CCTV 같은 경우에는 실내용 CCTV가 아니라 외부 CCTV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나 눈 이런 극한 환경에도 잘 견딜 수 있도록 외장 처리가 된 제품들이 많이 있고요. 실내의 보안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화재나 가스에 대한 이런 감지 기능을 갖춘 기계들이 또 필수적인데요. 방범 기능 그리고 화재 가스 감지 기능을 한 번에 갖춘 이런 센서들의 세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 곳곳에 이런 센서들을 천장이나 벽면에 장착을 하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가스의 노출이라던가 아니면 화재 감지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으로 알림을 전송을 해주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당과 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가장 불편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잔디깎기일 겁니다. 이 잔디깎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음성 인식으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명령만 내리면 우리 실내에 로봇 청소기가 움직이는 것과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자동 잔디 깎기가 알아서 잔디를 깎고 깎은 잔디의 쓰레기는 알아서 버려주는 스마트 모어가 출시가 되어 있고요. 특히나 우리 마당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마당에서 가끔 가다가 가족분들과 함께 바베큐 파티 가끔 하시죠. 바베큐 파티를 하실 때 이 그릴에 센서와 각종 스마트 기능들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지금 내가 굽는 고기가 스테이크인지 바베큐 소세지인지 구분해서 요리를 할 수 있고 굽는 시간과 그 다음에 굽기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계들이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스마트홈 시장의 산업의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동향이라고 해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홈 기계들을 제조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어떤 대표적인 기업들을 소개시켜 드리는 것으로 이 산업 동향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스마트 기계들에 대한 이 시장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기업은 바로 스마트폰의 제조사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사용하고 계시는 안드로이드 폰 또는 애플의 아이폰을 이용을 하시면 대부분의 스마트 홈 기계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구글에서는 헤이 구글이라고 하는 음성 인식 비서 서비스를 가지고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헤이 시리 또는 한국말로 시리아라고 부르게 되면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이 네 하고 대답을 하면서 집안의 온도 올려줘 또는
오늘 날씨 어때? 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을 얻으시거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계의 통제권을 가지고 가시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스마트폰 제조 기업뿐만 아니라 백색가전이라고 부르죠. 예전에는 세탁기, 냉장고, 식기세척기 등만 제조를 하던 회사들이 스마트폰을 함께 제조를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삼성이나 LG 같은 가전 업체도, 특히나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휴대폰과 가전제품을 함께 만들고 있는 회사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 스마트 띵스라고 부르는 이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성 스마트폰으로 헤이 빅스비라고 하시게 되면 별도의 복잡한 연동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스마트폰과 삼성 세탁기, 스마트폰과 삼성 식기세척기, 그리고 냉장고가 서로 연동이 되면서 원하는 동작들을 알아서 핸드폰을 통해서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LG 같은 경우에도 삼성의 스마트 띵스가 있다면 LG에는 띵큐라고 부르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LG에서 출시한 가전 제품들을 통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동적으로 모션 센서를 이용을 한다거나 에너지 효율 관리를 한다거나 또는 조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한 자리에서 스마트폰으로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스마트 홈 시장에서 가장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클라우드 시스템입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CCTV로 촬영한 영상 또는 여러분들이 찍어 놓은 사진들을 모두 다 저장을 할 수 있는 이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이브에 저장된 여러 가지 영상들과 사진들은 구글에서 실시간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머신러닝 방법을 이용을 해서 인식을 하게 되면서 대표적으로 CCTV에서 여러분들 외부인이 들어왔는지 또는 가족이 들어왔는지를 구분을 하려면 가족의 얼굴을 컴퓨터가 미리 학습을 해야 되겠죠. 그 학습을 하는 것을 우리가 머신러닝이라고 부르는데 그 머신러닝의 기초가 되는 영상 데이터 또는 사진 데이터를 이 구글 드라이브에서 뽑아서 구글이 알아서 학습을 시키는 것이죠. 비슷한 방식으로 애플에서는 아이클라우드라고 하는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클라우드는 말 그대로 클라우드 저장소 더하기 그리고 여러분들의 각종 정보들이 담긴 것들을 이용해서 애플에서 자동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는 서비스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원드라이브나 또는 개별 기업입니다만 드롭박스라고 하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한꺼번에 저장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클라우드와 함께 빠질 수 없는 것이 통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5G 시대가 되면서 이제 아주 빠르게 유선 네트워크와 별 차이가 없는 속도로 무선으로도 여러분들의 휴대폰으로 집에 접속을 해서 외부에 있는 사용자가 집 내부에 있는 기계를 하나하나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요. 그런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통신 기업이 되겠습니다. SKT 같은 경우에는 누구라고 부르는 음성 비서 서비스를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KT나 U+도 기가진이 같은 이런 음성 인식 비서 서비스를 통해서 집 안에 여러 가지 스마트 기계들을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클라우드 통신 그 다음에 가전제품 회사처럼 여러분들이 직접 구매를 할 수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만 이 스마트 기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알게 모르게 꽤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 소재들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스마트 플라스틱과 스마트 유리가 되겠습니다. 코닝이라고 부르는 유리 제조 회사는요, 스마트 유리를 만들면서 각종 스마트 기계에 적용이 되는 반투명 유리 또는 투과 유리 높거나
낮거나 이렇게 자동적으로 조절을 할 수 있는 스마트 유리 여러 가지들을 같이 만들게 되는데, 이 유리들을 홍보하기 위한 영상을 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게 되면 기존의 가전제품, 여러분들이 직접 돈을 주고 구매를 하는 이런 소비자 중심의 가전제품 회사나 통신회사뿐만 아니라 꽤 많은 회사들이 지금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뒤에서 스마트 홈의 구축에 참여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코닝에서 만든 영상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코닝에서 준비한 홍보 영상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스마트 유리 또는 스마트 플라스틱 같은 스마트 소재들이 여러분들 스마트 홈의 기기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는데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자, 지금까지 스마트 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동영상인 스마트 하우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